민주당 의원들 단톡방에 의원 4-5명이 보안수사권 완전 폐지를 솔직히 얘기해서 우려하는 의견을 밝혔다고 한겨레 신문이 단독 보도를 한 내용이 있습니다. 우려해야지. 네. 이에 한 의원이 반대 의견을 내고 의원 다수들은 침묵했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보안수사권 사실 완전 폐지하는 거 조금 이건 좀 걱정스럽지 않냐? 이거는 좀 아니지 않아?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한 의원이 아니지 그건 아니지 라고 하니까 다들 침묵을 했다. 그러니까 굉장히 민주당 의원 사이에서들도 이게 굉장히 조심스럽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민주당 내부에서는 이제 이 보안 수사권 문제가 더 이상 전당대회의 주제나 재료가 되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네. 이게 왜냐하면 대통령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게 건전하고 수기의 그런 토론이 필요한 주제이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지난 한 1년 가까이 했지만 그게 뭐 잘 성사가 안 됐던 것 같고 보니까 이게 이제는 주제가 오염이 돼버린 거죠. 대통령 말씀처럼. 그렇지. 그러니까 정치적 구호로만 남아서 마치 이 문제에 대해서 정말 건전한 토론을 필요로 한다 생각하면 이게 악이 돼버리고 보안수사권 폐지해야 된다고 하면 선이 돼버린 거예요. 이게 정의와 부정의가 돼버리는 주제가 돼버려서 조금 이제는 이거를 좀 덮어놓아야 된다 생각이 되는 거예요. 민주당 내부에서는 그래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이제는 보안수사권 폐지하기로 이제 이미 했어요. 그리고 그 공도 국회에다가 넘겼어요. 대통령도 국회에서 하라고 얘기도 하셨어. 어차피 국회에서 해야 되는 거고. 네. 근데 분명히 대통령께서는 대통령도 법조인이시고 그리고 얼마 전에 문재인 전 대통령 만났을 때도 문재인 전 대통령도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거든요. 이건 좀 고민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렇지. 폐해에 대해서 혹시나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에 대해서 그랬던 만큼 법조인들은 이 폐해를 알고 있더라고요. 부작용에 대해서. 그렇지. 법조인들은 너무 잘 알겠죠. 네, 너무 잘 알고 있는데 이게 이제 정치적 구호로서 보안수사권 폐지를 함께 하지 않으면 뭔가 이제 좀 다른 사람이 되는 주제가 돼버려서 이거는 이제 그러니까 어느 분이 얘기하셨는지 모르지만 이제 덮어놔야 되거든 사실 우리 입장에서는 폐지하기로 했으면 폐지하면 돼요. 근데 여전히 일반 국민들은 왜 보안 수사권을 폐지해야 되는지 이해를 못해요. 못하고 있어요. 이해를 못해요. 이게 우리가 검찰을 만날 일은 없어. 네. 솔직히 알잖아요. 나 쉽게 같은 얘기해 좀 사람이나 해봐요. 검찰 만나지. 보안수사권을 왜 폐지해야 되는 건지. 그러니까 보안 수사권이 폐지된다는 건 검찰이 싫은 거야. 수사를 못하는 거예요. 그게 아예 끝입니다. 아무것도 못하게. 근데 문제는 경찰이 되려고 할 때 입직 시험, 네. 검사 변호사 할 때 입직 시험은 범위가 달라요. 경찰은 행정, 수사 정도로만 형법 정도만 배운다면 검사는 국제, 금융, 민법, 행정 모든 요즘 범죄라고 하는 게 폭행이나 난동 이런 것만 있는 게 아니라 막 고도화된 지능적 범죄가 되게 많잖아요. 그러면 전문성을 가지고 그걸 수사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못하게 하는 거야. 네. 그게 지금 이 골자예요. 보안수사권 폐지라고 하는 건. 그러면 그 피해는 누가 보겠어요? 정말로 국민들이 보지. 그런 결국 정치 사건에서 있어. 자신들한테 해가 되니까 검찰들 당신들은 수사하지 마. 이게 지금 핵심이에요. 이렇게 하려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권력을 수사하지 못하게 하려고. 그러니까 이 검찰 개혁의 가장 큰 거는 기소권과 수사권 분리하는 거예요. 이미 분류됐어. 이미 끝났어, 그건. 근데 이제 일말에 요만큼에 남겨놓은 게 이제 보안수사권이거든요. 근데 요것조차도 이제 주면 안 된다는 게 뭐 일부 이제 저희 당 지지하는 분들이나 그게 검찰개혁 핵심이라고 하는 분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이제 그러니까 저는 이 말이 무서워요. 대통령이 뭐라고 하셨냐면 나는 수기를 하라 분명히 요구를 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보안수사권 폐지에 됐으면은 책임은 지셔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법조인들이 다 그렇게 생각하시더라고. 권한을 줬으니 책임을 져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데. 그러니까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해서 일부 의원이 그 부분 얘기를 한 건데 이것도 잘못 얘기가 왜 다 얘기 안 하는 줄 아세요? 그냥 여기 주제를 다루고 싶지 않아요, 우리는. 그러니까 수사와 기소를 분리한다는 것 자체도 좀 이상해요, 사실은. 그러니까 검찰한테 그만큼 아주 큰 권한을 주지 않겠다라는 취지인데 그러면 민주당이 절대다수 의석을 가지고 국회에서 특검 같은 걸 출범시키면 안 되지. 특검이 수사와 기소 전부 다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럼 모순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도 일부 의원은 기소 의견 송치에 대해서만 보안수사권 일부러 인정하죠. 이 말도 사실 이상해요. 경찰이 불송치한 사건. 기소가 아니라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한 사건도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검찰이 다시 들여다봐야 되는 게 지금까지 사법체계 70년 동안 가져왔었던 일반적인 체계인데 그것조차 못하게 하겠다라는 거잖아요. 근데 그 이유가 김건희 여사에 대한 잘못된 일부 검사들의 문제
내지는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이상한 수사 이걸 지금 빌미로 전체 어떤 사법 체계를 갈아엎겠다라고 하는 건데 왜 그러면 문제가 되는 것만 핀셋으로 고쳐야 되는 것이지 왜 일반적으로 수십 년 동안 축적돼 왔었던 사법 체계를 전부 다 때려 부수냐라는 거예요. 결국 그 피해는 국민들이 보는 거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부분들만 제압적으로 고치고 그냥 보안 수사권은 전부 다 인정하자라고 하는 게 야권의 주장인 거지. 그러면 사실 이제 보안 수사권에 폐지된 부작용을 민주당 의원들도 알고 있는데 예, 대통령이 하라고 하니까 아니 지금 대통령은 하라고 하신 적 없어요. 대통령은 수기하라 그랬어요. 대통령은 사실상 그 말 맥락을 보면은 보안 수사권 일부는 필요하다는 게 대통령 입장이에요. 네. 그리고 심지어 문재인 전 대통령도 그런 그럼 입장이에요. 누가 폐지하자 그런 거예요? 아 지금까지 이재명 대통령도 폐지하자고 했어. 근데 대통령이 수기하라 돼서 말이 그랬지. 바뀐 거지. 수기하라고 하셨지. 수기하라고 하셨고.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이재명 대통령이 만든 관성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본인이 중요한 대표 거는 때 만든 수사권, 관성에 의해서 기소권의 본인의 발목을 분리예요. 잡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러니까 수사권 기소권의 분리가 우리가 원칙인데 일부에 있는 보안 수사권 정도는 남겨놔야 그 국민한테 피해가 없다라는 게 이제 일반론이에요. 네네. 그리고 그게 법조인들 대부분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우리가 이제 검찰에 대한 트라우마라고 해야 되나? 그냥 검찰이 그냥 밉고 싫어. 그냥 과거에 있었던 여러 가지 정치 검찰들이나 그 특수부 검찰들에 대한 그 피해들이 너무 기억에 남아서 검찰은 때려부셔야 되는 존재라고 생각을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고 그런 분들 그걸 지지하는 또 우리 민주당 지지자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게 정치 구호, 대통령 말씀에 정치 구호가 돼버린 거예요, 이게. 그래서 제가 그게 안타까워요. 이게 사실 더 이렇게 저렇게 그 야당의 얘기도 들으면서 이게 좀 함께 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정치 구호처럼 되다 보니까 선악구도 된 거예요. 선악구도.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이 말을 하고 싶지가 않아 하니까 한 분이 얘기해도 다들 말을 안 하는 거예요. 네. 말을 안 하는 거고. 근데 그렇게 따지면 나는 이거 한번 물어보고 싶더라고. 공수처 있잖아, 공수처. 네. 공수처는 수사권, 기소권 다 갖고 있어. 뭐 하는 거야, 근데 뭐 하는 거냐? 그러니까 이게 역할이 중요하고 어떻게 이걸 활용하냐, 그 권한만큼 어떻게 그 본인들 역할을 하냐가 중요한 거지. 이게 막 그게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사실은. 그러니까 그래서 대통령도 수기하고 토론하러 얘기를 한 건데 지금은 정말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논의를 더 이상 하고 싶지 않아 해요. 네. 근데 검찰의 복잡해지니까. 폐지라고 하는 게 예전에 노무현 대통령 때 그 검사와의 대화. 거기서 이제 검사들이 노무현 대통령을 해서 모욕적인 말을 했던 거. 그렇지. 그걸 지금 이용해서 강성 지지층을 흔들어 가지고 나한테 표를 줘라. 이거예요, 핵심은 사실. 아, 그래? 네, 그겁니다. 거기다가 이어지는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마구잡이 수사. 마구잡이 수사도 사실은 아니에요. 마구잡이 수사였다면 전부 다 무혐의 나오거나 기각됐겠지. 근데 정진상도 실형받고 김용도 실형받고 성남시 압수수색 나와가지고 이른바 범죄 혐의들이 지금 입증되고 있는 거잖아요. 이걸 마구잡이 수사라고도 규정할 수 없는 건데 과거에 노무현 대통령이 받았었던 그 모욕적인 장면들을 빌미 삼아서 본인들이 어떤 표로 만들려고 하는 정략적 이익이 있는 거죠. 근데 이러면 안 된다. 결국 국민들을 생각해야 되는 건데 그렇지 않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정말 다수의 국민은 검찰 만날 일이 없어요. 저처럼 고발 많이 당하거나 이러지 않고서는 만날 맞아요. 일이 없고 네, 그래야 맞아요. 이제 경찰들 더 많이 만나죠. 만나게 네. 되면은. 그런데 이게 그냥 과연 되게 중요한 의제냐. 이게 우리 집권 여당의 가장 큰 의제고 이 집권 여당이 정권을 그러니까 이 전국을 흔들 만한 의제냐. 그건 아니에요. 우리 국민들은 이게 별로 중요한 일이 아니야. 다른 얘기를 더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자꾸 이제 그걸 이용하는 일부가 계신 거죠. 본인의 뭐를 위해서, 정치를 위해서. 지금 그래서 이제 보안 수사권 폐지를 위해서 않습니다. 지금 7월 임시국회를 소집을 해서 7월 내에 입법 속도를 지금 내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는데 몇 명만 반대하고 지금 한 명이 나서서 찬성하고 대다수는 다 침묵하는. 그냥 침묵하는 거야. 그러니까 온 나라를 지금 말하고 싶지 않아. 온 나라를 전당대회장으로 만들고 있는 겁니다. 아하. 나는 내가 좀 진짜 당 대표가 되면 보안 수사권 당장 빨리 없앨 수 있고 당장 검찰을 빨리 폐지할 수 있어. 이심 경쟁을 하는 건데요. 네. 그 경쟁 속에서 과연 국민들이 있는 건가? 국민의 이익은 있는 건가? 이미 됐어. 검찰은 이제 역사 속으로 사라져요. 없어. 없어. 끝이야. 뭔데? 끝. 왜요? 뭔데? 아니 뭐 우리 요 주제 하나 더 하라고 준 거야. 그럼 말로 뭐 하면 되지 이렇게, 뭘. 이렇게 울고 먹어. 하나 더 주제 하라고. 알려주세요. 그러니까 김남국 의원이 이 말을 했대잖아요. 2030 세대 검찰개혁 이거뿐만 아니라 5060도 이런 민생 경제 문제 집중해달라. 이 말 맞아요. 진짜로요. 네. 그러니까 보안 수사권 폐지되고 검찰 없어지면 당장 예시로 드는 게 저 그거예요. 장현태? 부산 돌려차기남 사건. 돌려차기 맞아. 기억하세요? 부산 돌려차기남 사건? 그 사건은 기억하는데 왜 그랬지? 어떤 건물에 들어가서 어떤 남성이 갑자기 여성을 발길질을 발로 하고 그랬어요. 쓰러뜨려가지고 머리끼를 잡고 그래, 뒤로 그래, 끌고 그래. 폭행을 했는데 그래. 경찰이 수사했을 땐 일반 상해
폭행으로만 그쳐가지고 송치했는데 검찰이 이상한 거야 아무리 봐도 거기로 그치면 안 되는 것 같은 거지. 네. 피해자의 옷과 가해자의 옷을 압수해서 네. DNA를 분석해 보니까 네. 정액이나 DNA가 나온 거예요. 아. 이거는 일반 상해 폭행 사건이 아니라 성범죄다. 그렇지. 라고 해서 격상시켜가지고 기소한 다음에 20년형이라는 국민 눈높이에 부합하는 형량이 나온 거거든요. 그렇지. 검찰 없어졌어 봐. 일반 폭행으로 끝났을 거라고. 그게 그럼 이런 본려척이나 피해 그 가해자는 아마 뭐 2, 3년이나 벌금 받고 끝났을 겁니다. 아하. 그게 부산 돌려차기담 사건뿐만 아니라 화성 연쇄살인 사건이라든지 버닝썬 사건이라든지 그냥 검찰의 보안 수사가 없으면 전문성을 가진 사람들이 못 들여다보기 때문에 문제가 더 클 거라고요. 그러니까 일단은 그 말씀하신 것도 다 맞고 그리고 그래서 보안 수사권에 대한 얘기가 나온 거 그리고 경찰의 업무량이 지금 너무 많아요. 30%가 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일단 수사할 게 너무 많으니까 보다 그냥 대충 넘기고 마는 거예요. 이런 건들이 많으면 피해가 누가 가냐? 그게 국민한테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우려가 그 법조인들이나 또 대통령이나 전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갖고 계신 거죠. 네. 그래서 우리 조희정님께서도 그러면 이제 대한민국 고위공직자는 누가 수사합니까? 행안부의 지휘 아래에서 수사하는 경찰이 고위공직자를 수사한다? 그건 그리고 공수처죠, 공수처. 대한민국에서 마약, 보이스피싱, 성범죄 등은 검찰 수사 없으면 힘듭니다라고 이렇게 고위공직자는 공수처가 기본적으로 수사하는 게 되어 있긴 합니다. 예. 거기는 명시되어 있어요. 딱 공수처는 누구 고위공직자. 누구나 할 수 있다. 그렇죠. 공수처도 사실 뭐 역할을 잘 못해서 그렇지. 근데 그러니까. 입건조차 안 하고 있고 지금 만들어진 지 몇 년 됐는데 기소율이 거의 뭐 한 자릿수 바닥이에요. 기소도 안 하고 왜 그런 범죄를 거예요? 입증한 사례도 없고 이게 유죄 권력에 따라 반응이 하나도 움직이니까 없어. 유죄 반응이 사실 하나도 민주당이 주도로 움직였고 공수처장의 임명 권한이라는 게 아마 대통령이 가지고 있을 텐데 권력의 어떤 향배와 향방에 따라서 눈치를 보는 기관이라서 정상적으로 작동 안 하니까 세금은 세금대로 다 들이는데 권력의 눈치를 보니까 능동적으로 작동을 안 하는 거죠. 만약에 같았으면 진짜 항소 포기하는 대통령이나 이런 사람들 수사해야 되는 거예요. 공수처에 보통 본연의 취지를 비춰보면. 근데 움직이질 않잖아요. 이게 또 막 그 정권이 끝날 때 갑자기 공수처 달려들어가지고 이제 전임 대통령 되니까 또 수사하고 이 악순환의 반복이거든요. 이걸 고쳐야 되는 건데 그냥 뭐 그게 안 되는 거죠. 그럼 공수처의 이 지금 해결 방안을 우리 이기인 사무총장이 얘기한다면 아니 공수처는 그냥 전 폐지하는 게 낫다는 생각하고 그래요? 있으나 마나한 기관이 된 만들기도 거고 되게 어려웠는데 있으나 마나한 기관인 거고 그때 공수처를 만들 때도 잘할 수 있게 우리가 잘 공수처를 만들 때도 만들어놔야지. 문재인 정부 때 민주당이 필요한데. 주도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야당의 어떤 의견들이 담뿍 들어가 있지 않은 기관이기 때문에 그냥 여기는 없어져야 되는 게 맞는 것 같고 전 다시 그래. 검찰 부활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다만 그 능동적 수사, 인지 수사 이런 건 좀 빼고 인지수사 안 특수수사 같은 거 빼고 검찰이 불송치 의견으로 기소를 하든 아니 불기소로 하든 아니면 기소 의견으로 송치를 하든 다시 한번 검찰이 들여다볼 수 있게 해야 된다. 지금 중수청과 공소청으로 쪼개놨는데 중수청이라고 하는 건 그러니까 공소청이라고 하는 건 기소만 결정하고 기소 유지만 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그리고 중수청이라고 하더라도 중대범죄 수사니까 모든 범죄에 대해서 수사를 못 해요. 일부의 범죄만 수사한단 말입니다. 이게 검찰의 권한을 확 축소시킨 거거든요. 이러면 안 된다. 이 검찰의 그래서 어떤 특수수사에 대한 폐해만 딱 핀셋으로 외과 수술하듯이 드러내놓고 나머지는 그냥 최대한 보장하는 것이 권력한테도 좋고 국민들한테도 좋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그래. 뭐 이미 넘어갔어요. 정권 바뀌면 다시 부활시켜야죠. 보수의 대통령이 나오면 다시 부활시켜야죠. 왜 이렇게 힘없이 얘기해요? 아니 뭐 네. 이제 우리는 솔직히 민주당 내부선 보안 수사권 얘기 하고 싶지 않아요. 의견이 너무 다 갈려 선악구도로 돼 있어가지고. 그러겠지. 네. 예. 그래서 그렇게 힘없이 얘기했어요. 예. 임세는 화이팅. 힘없어 나. 누나 힘없이 얘기하지 마요. 누구 같아요. 누구? 그 누나가 김문현 어디 작가 저녁에 되게 얘기했죠. 맥주 하나. 세현 씨. 보안 수사권 폐지에 대해서 얘기를 좀 나눠야 될 것 같은데 어제 국회 법사위가 민주당 주도로 회의를 열어서요. 보안 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 논의를 착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2의 장윤기 사태가 우려되는 만큼 민주당 내에서도 사실은 뭐 이제 신중해야 된다라는 주장이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정성호 장관도 장윤기 아버지와 경찰의 유착 의혹에 대해서 충격적이다. 라면서 방지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얘기를 했는데, 예. 자, 보안 수사권 폐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이 계속 진행을 했죠. 예.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민주당 주도라고 조금 아까 앵커께서 말씀하셨는데 네. 민주당끼리만 하는 거죠. 사실 지금 법사위는 저희 국민의힘은 아직도 그 원내 협의가 끝난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민주당은
뭐 대통령께서는 저희 야당 의원들한테 골프 치자고 연락하셨다고 하는데 실제로 민주당이 보여주고 있는 거는 야당들을 대화의 파트너로서 어떤 존재감 자체를 인정을 안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네. 굉장히 좀 안타깝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 보안수 사건과 관련한 문제는 정성호 장관은 좀 답답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대통령도 그렇고 정성호 법무부 장관도 초반부터 보안수 사건에 대해서는 남겨놔야 된다라는 메시지들을 지속적으로 줬었거든요. 네. 그런데 정청래 이제 전 당대표도 당대표 시절부터 막판에 이제 전당대회가 앞서 오니까 그 전에 대통령께서는 좀 국회에서 수기를 해달라고 했는데 국회 수기 절차도 하기 전에 개인적으로 보안수 사건 완전 폐지 이걸 SNS에 뻥 올리지 않았습니까? 아마 작년 전당대회 때 본인이 검찰개혁 추석밥상에 올리겠다. 요거 갖고서는 어떻게 보면 박찬대 후보랑 권리당원 더블 스코어로 받았잖아요. 네네. 66대 33이었거든요. 이번에도 보안수 사건 문제를 가지고 검찰개혁 이슈를 본인이 선점하겠다라고 했던 게 아닌가 싶은데 문제는 김민석 총리가 본인도 나오면서 보안수 사건 폐지도 뭐 정부 입장이다라고 얘기를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이래저래 얘기하기가 되게 어려워져 버린 거죠. 얼마 전까지 총리였던 분도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리고 국회에서 좀 논의 좀 해달라고 하는데 지금 민주당 돌아가는 걸 보면은 논의 자체가 불가능해지는데 언론에서는 그 장윤기 사건들이 매일매일 빵빵 터지고 있는 거예요. 속보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그러니까. 거예요. 케이블 타이가 아빠가 가지고 가고 집에서 보관하고 있는 게 막 뜨고 있고 이런 상황들이 되다 보니까 정성호 법무부 장관 입장에서는 국회에 출석했지만 이두저도 말 못하는 상황 좀 안타깝다. 지금 민주당 내의 어떤 불협화음들을 보여주고 있는 장면이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그래요. 이 부분에 대해서 김성열 최고는 어떻게 생각하는지요? 보안수사권 폐지의 정당성 혹은 이거를 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은 저는 김어준 개파 말고는 아무도 없다고 봐요. 민주당 전부도 아니라고 봐요. 솔직하게. 정확하게 예.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진짜로. 왜냐면은 강렬의 이 변호사님보다는 김성열 최고위원의 저 말이 더 정확해요. 왜냐면은 아니 이거는 상식적으로 봐도 불가능한 부분이고요. 그리고 좀 보세요. 정성호 장관도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장윤기 의혹에 대해서 충격적이고 방지 시스템이 필요하다. 그 방지 시스템이 보안 수사권이에요. 근데 그 방지 시스템을 없애면서 지금 어떻게 이런 얘기를 합니까? 제가 보기에는 김민석 총리나 정성호 장관도 사실은 비겁한 이야기를 했어요. 뭐냐면은 이 보안 수사권에 대해서 폐지하면 안 된다라고 그 전에 입장을 유지를 하다가 전당대회에서 지금 강성 지지자들이 이거 가지고 공격을 해올 것 같으니 일단 한 발 물러선 거예요. 근데 사실 속으로는 이거 없애면 안 된다고 생각할 거예요. 아니 상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다 그래야 돼요. 지금 이게 통과가 되면은 변호사들이 엄청나게 돈을 벌 거라는 이야기들이 있어요. 근데 그 변호사들 자신들의 이익과 직결되는 변호사들도요. 이거에 대해서는 이건 안 된다라는 이 사람들이 많아요. 지금 민변에서 정구승 얘기한구만. 민변에서조차 이 보안수 사건을 뭐 전부 혹은 일부라도 남겨야 된다라고 하는 분들이 10명 중에 7명이라고 여론조사 결과가 나오기도 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정권에 좀 친화적인 단체들도 계속적으로 우려의 메시지들을 내고 있는데 조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김민석 총리마저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민주당은 도대체 어디로 갈 것인지 너무 우려스럽다. 게다가 법사위도 대화도 안 되고. 너무 우려 안 해도 돼요. 김민석 총리 그렇게 얘기한 거는 전당대회에서 보안수사권 의제로 설치해가지고 싸우기 시작하면은 이게 교조주의 근본주의적으로 가니까 이거 여기서 논의하는 거는 이성적으로 대화 안 된다. 그래서 일단은 표면적으로는 정부도 그런 입장이다라고 해서 아예 그냥 쟁점 자체를 꺼트려 버린 거고요. 실제로 그게 정부에서 추진하는 거면 정부안을 보내야 되는데 안 보내잖아요. 그럼 어디서 논의되냐면은 국회 상임위에서 논의가 될 겁니다. 법사위에서, 네. 법안소위에서. 근데 여기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들이 꽤 많아요. 꽤 많고. 민주당 안에서도. 뭐 저는 일단 명시적으로 소위 개기고 있고요. 뭐 당대표 나선 후보들 둘이가 그런 입장이면 뭐 다 따라가야 되냐. 우리가 국민의힘 같은 뭐 공산주의 국가 정당도 아니고.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어제도 최강욱 전 의원이 매불쇼인가 나와가지고 이 보안수사권 폐지했을 때 장윤기 사건 같은 경우가 생길 때 어떻게 방지할 거냐 대안을 물으니 무슨 씨발 언론 죄송합니다. 무슨 언론에 보도하면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최강욱 의원. 그러니까요. 그 말이 되나요? 언론이 씨발 어떻게 보도를 해? 그 모든 사건을 다 그러면 검찰이 언론에 보도한다는 얘기며 아니 생각을 하고 얘기를 하든가 해야지. 자기들이 평소에는 뭐 기성 언론들 재래식 언론이고 기레기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국가 권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건 언론의 보도에서 해결하자는 게 이게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보안 수사권 폐지로 인해 발생하는 폐해를 풀어헤치면은 선량하거나 평범한 시민들이 억울하거나 피해 당할 일이 늘어난다는 거 아니에요. 거기에 대한 대안이 뭐냐 물어보니까 다들 헛소리만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 대안이 없는 거예요. 대안이 없는 거면 없애면 안 되는 겁니다. 아무리 정적밖에 뭐 눈에 안 들어온다 하더라도 정치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국민이 눈에 들어와야 되는 거지. 그래서 이거는 저런 식으로 우격다짐으로 밀어붙여서는 아마 통과가 어려울 거예요. 아하. 지금은 전당대회에서 그냥 저거 가지고 안 싸우는 것뿐이에요. 통과가 어려울 수 있다. 그리고 그딴 얘기 하는 놈들 그냥 다 공론장에서 꺼졌으면 좋겠어요. 나는 그냥. 어허. 뭐 유시민 작가 저번에 얘기 어디 뉴스공장인가 나와서 보안수사권 폐지하고 나서 뭔가 부작용이 생기면 그때 가서 고치면 된다 이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이 수사기소권 분리 검찰개혁이라는 거는 뭐 노무현 대통령 때부터 지금까지 민주진영의 너무 오랜 염원이라서 이거 한풀이 한번 안 하고 넘어가면은 안 되기 때문에 일단 해놓고 부작용이 생기면 그때 가서 고치면 된다 뭐 이딴 얘기를 하더라고요. 부작용이라고 표현했지만 그게 뭐냐면은 억울한 사람 늘어난다는 얘기 아니에요. 피해보는 국민들 늘어난다는 얘기고 그러니까 그게 피해자로서든 피의자로서든 그 지가 피해보냐고 지가 책임지냐고. 그러니까 국가에 의해서 억울한 사람이 한 명이라도 생길 수 있으면 그 몇백만의 염원이라도 그냥 수정해야 되는 거죠. 무슨 비겁한 얘기를 하고 있냔 말이에요. 그런 식으로 선동하는 사람들은 정치권에서도 공론장에서도 다 꺼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확한 판단이에요. 예, 저도 저 의견을 동의를 하고요. 그 최강욱 의원의 발언의 핵심은 결국에는 말씀하신 것처럼 대안이 없다. 예. 아니 일은 저지르자고 해놨는데 그러면 어떻게 대안할 거냐? 어떤 방법이 있냐 그랬더니 언론한테 일른대요. 왜 엄마한테 일르지? 아빠한테 일르고? 엄마 보도를 안 해주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언론이 그걸 할 의무도 없고 언론이 그걸 하는 기관도 아니에요. 물론 언론의 순기능이 있겠죠. 근데 일단 언론이 그거에 대해서만 하는 기관이 아닌데다가 또 언론이 그 수많은 사건을 어떻게 다 받아줍니까? 중요 사건 몇 개나 하겠죠. 그러면은 정말 힘없는 서민들 그리고 정말 피해를 보는 사람들은 어떻게 구제를 받으라는 겁니까? 이렇게 아무런 대책도 없는 상황에서 무조건 검찰을 악마화하고 밀어붙이고 아니 저도 검찰이 직접 수사하는 거에 대한 문제점은 분명히 있었다고 봐요. 특히 특수부는 없앴어야 된다고 봅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까지 나가는 게 맞느냐? 지금 민주당 내부에서도 상식을 가진 사람들은 반대를 한다고요. 근데 지금 밀어붙이는 거는요. 철저히 정파적 이익을 위해서 국가적인 부분을 희생하는 거예요. 이렇게 가면 안 됩니다. 그 내 욕이 나와요. 검사가 피의 사실을 언론에 알리면 피의 사실 공표라며 니네들이 참에 그렇게 욕했잖아요. 그러면은 보안 수사 요구했는데 경찰이 안 들어주면은 그 사건 기록을 언론에 준단 말이에요. 그 말이 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요. 앞뒤가 하나도 안 맞아요. 제도적으로 논리적으로 말도 안 되는 그 이치에 닿지도 않는 얘기하면서 선동을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그리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민주당에 많아요. 그래서 이거 그냥 이렇게 우격다짐으로 못 밀어붙일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보안 수사권을 밀어붙이려고 하는 이유는 뭐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그 이유입니까? 아니면 뭐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알고 있는 이유가 뭐예요? 전당대회. 뭐 전당대회나 아니면 뭐 그 뭐라고 보시면 되면 장동혁 대표로 예를 들면 네. 장동혁 대표 판사잖아요. 그리고 선관위 업무도 해봤단 말이에요 아마. 그러면은 부정선거 재선거라는 게 얼마나 이치에 안 맞는 말인지 본인이 알아요. 불가능하다는 거 안다고요. 재선거 지금 그게 저런 식으로 해서. 네. 근데 저런 얘기를 주장하면 당 내에서 고립되는 거를 올림픽공원에서는 지지를 받잖아요. 그거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것도 마찬가지인 거죠. 보안 수사권 폐지, 선명한 검찰개혁 얘기하면은 국민 피해가 있을 수 있다는 그 가능성은 높아지는데 이거 주장하는 지지층한테는 지지받을 수 있으니까 자기 정치적 이익 때문에 하는 거죠. 근데 아무리 정치적 이익이 생긴다 하더라도 정치인이 하면 안 되는 일이 있는 거죠. 근데 이거는 장동혁 대표의 상황과는 사뭇 다르죠. 왜냐하면 장동혁 대표가 부정선거, 재선거를 뭐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재선거 다르긴 뭐가 여부를 달라요? 결정하는 거는 법원이거든요. 장동혁 대표나 국민의힘이 결정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민주당은 보안수사권을 폐지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장동혁 대표는 권한 없이 정치적 구호를 얘기하지만 민주당은 실제로 할 수 있으니까 그게 문제라는 거고 그러면은 이제 우리 상원기가 얘기하는 부분에 저는 굉장히 동의를 하는데 그럼 김민석 총리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들은 굉장히 좀
부적절한 것이 아닌가. 이번에 어쨌든 한 표라도 더 해갖고 내가 당선되면은 일단 내가 당대표가 되면은 다시 뭐 우리 중도층이 생각하고 있는 그리고 국민들이 생각하고 있는 방향으로 스탠스를 돌리겠다라는 거잖아요. 굉장히 저는 비겁하다고 생각을 해요. 본인의 진심에 있는 마음에 대해서 오히려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일단은 표 한번 받아보겠다고. 이런 형태로 전당대회가 진행되는 게 맞는가? 이런 생각도 들 수밖에 없죠. 저런 비판은 감수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저도 비슷하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선거에서 어쨌든 져버리면 더 골치 아파지니까 이겨놓고 다시 수기한다 뭐 이런 속내를 가지고 계실지 모르겠죠. 근데 저는 그렇게 노선을 택하고 그런 전술을 쓰면서 따라오는 저 방금 강전의 변호사님께서 했던 비판 이런 거는 감수하면서 가야 된다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민주당 형사소송법 개정 TF가 보안 수사권을 폐지하는 취지의 형소법 개정안을 발의하고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낸다라는 방침을 세웠습니다. 예. 이제 보안 수사권이 진짜 폐지가 될 것 같다라는 느낌을 계속 주고 있고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보안 수사권을 폐지하면 대안을 담은 자체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한다라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보안 수사권 폐지 논란 이거 도대체 어떻게 풀어야 될까요? 네, 굉장히 진짜 야 걱정입니다. 진짜 국민들이 피해 많이 봐요. 네, 이거 걱정입니다. 장윤기 사건 같은 거 보세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장윤기가 뭐 대단한 고위공직자 자제도 아니에요. 근데 아버지가 경찰 간부인 것뿐이야. 네. 그러니까 온 경찰이 나서서 증거인멸해 버리고 막 사건 축소시키려고 난리치잖아요. 얘가 그리고 그 기간 동안 그 경찰인 아버지 면회를 얼마나 많이 했고 그게 다 특혜거든요. 근데 만약에 권력자, 돈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인맥이랑 힘써가지고 자기 사건 축소시키려고 하면 이렇게 언론에 관심이 없는 사건의 경우에는 답이 없는 거예요. 아하. 피해자들 진짜 피눈물 흘리게 되는 거거든요. 저는 제가 이재명 대통령을 진짜 싫어하는 사람입니다만 보안 수사권이 필요하다는 이재명 대통령과 정성훈 법무부 장관의 어떤 결단을 그 배경이 뭐든 간에 지지합니다. 근데 이걸 자기 당권에 유리하게 써먹으려고 밀어붙인 정청래나 뭐 당권 강성파 김용민이나 이 스피커로서 여론잡이했던 김어준, 유시민 이런 사람들은 진짜 국가에 씻지 못할 죄 짓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래서 보수 입장에서는 정청래가 대표되는 게 참 해피한 그림이지만 그런 사람은 여당 대표될 자격이 없는 거예요. 자기 당권 잡으려고 나라를 지금 구렁텅이로 밀어넣고 있으니까. 이제 민주당이 어제 발의한 법안에서 보안 수사권을 빼니까 보안 수사 요구권을 넣었대. 그건 뭐예요? 그러니까 요구하는 경찰이 거예요? 보안을 못하지만 요구를 한 번 더 해라. 근데 경찰이 말을 듣겠어요 그때 되면? 그렇지. 네가 뭔데? 네. 알았어. 너가 요구했는데 우리가 다시 했는데 뭐 끝이야. 그럼 끝나버리는 거예요. 검찰이 직접 수사를 못해요. 네네. 이번 사건에서도 경찰은 그 녹취 원본을 놓쳤어요. 검찰이 포렌식으로 그거 복원해서 살려낸 거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도대체 대통령도 이제 막 검찰 개혁 그 막 거품 물었던 이재명 대통령도 이거를 존치해야 된다고 하는데 김어준, 유시민, 정청래가 진짜 우리나라에 씻지 못할 죄를 짓고 있는 겁니다. 박선민 지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지금 보안수사권 폐지 이거는 지금 이렇게 밀어붙일 일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요? 네, 왜냐하면 일단 뭐 보안수사권 폐지라는 큰 틀에는 뭐 저도 그동안은 별 이견이 없었어요. 네. 근데 문제는 대안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보완책이 없다라는 게 그렇지. 지금 제일 크게 보이는 문제인 거예요. 네네. 그러니까 단순히 뭐 보안수사 요구권으로 해결이 될 것이다. 뭐 경찰이 그 보안수사 요구를 거부할 수 있는 조항을 삭제했다라는 것만으로는 어떤 경찰이 지금 사실 장윤기 사건에서 보여주듯이 놓치거나 고의적으로 은폐했던 부분들을 발견할 수 있는 여지가 없어진다. 그러니까 경찰이 마음먹고 만약에 이 부분을 은폐하려고 하면 견제할 수 있는 수단이 없어진다. 그리고 그 피해는 결국 피해자의 몫이 된다. 그러니까 국민의 몫이 된다라는 것에 대해서 지금 뭐 저희가 구체적으로 얘기하는 대안이 저는 없어 보인다는 게 가장 큰 문제인 것 같고요. 그래서 이 문제를 이렇게 대안 없이, 그러니까 설득시키고 납득시킬 수 있는 방어책 없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은 좀 무책임하다는 생각이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 이번 특히 장윤기 사건을 보시면서 많은 분들이 분노도 하시지만 또 불안해도 하시는 거거든요. 그렇지.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지금 뭐 말도 안 되는 얘기 나오잖아요. 뭐 검사가 언론에 알려라라든지 뭐 아니면 피해자가 수사에 직접 참여할 수 있게 한다라든지 이런 얘기는 말도 안 되는 얘기고 솔직히 정신 나간 얘기예요. 그러니까 피해자들이 무슨 정신으로 그러니까 그래야 될 이유가 없잖아요. 그리고 피해자들이 왜 그 수사에 뭐 발로 뛰면서 본인들이 찾아내고 그래야 됩니까? 그것도 이해가 안 되고 검사가 뭐
문제가 있으면 언론에 알리면 된다?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러니까 왜 이 제도적으로 해결해야 될 문제를 뭐 언론에 기대서 풀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가 이해가 잘 되지 않아서 네. 저는 지금 이대로 밀어붙이는 건 국민들의 피해를 사실 묵인하겠다는 것과 같다라고 보기 때문에 네. 저는 조금 당에서도 숙고해서 더 세밀하게 다듬을 필요가 있어 보여요. 네. 아니 진짜 매불쇼에 나와서 2연타가 터졌는데 네. 최강욱이 네. 검사가 이거 언론에 알리면 된다. 그냥 말도 안 되는 얘기 근데 했잖아요. 최강욱은 그래 현직 국회의원은 아니니까. 근데 저런 인간이 민정수석실 비서관이었으니까 문재인 정부 망했구나 싶거든요. 김용민은 네. 현직 국회의원입니다. 그렇죠. 법안 만들고 통과시키고 주도적으로 목소리를 내는 사람이에요. 피해자가 감시하면 된대. 수사 과정에 개입해서. 그러니까 그걸 왜 해야 되냐고요, 피해자가. 그러니까. 왜 피해자가 근데 감시를 해야 대부분의 되냐고. 강력범죄 피해자들은 돈이 없고 힘이 없고 예를 들면 뭐 지체장애 가신 분들이 성범죄 당하는 경우도 많고 뭐 미성년자들도 있을 거고 아니, 이 사람들이 그 사기 사건 제도적으로 얘기도 많이 나오잖아요. 뭐 어떻게 아니 사망 사건은 피해자가 없는데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이게 이딴 소리를 지금 현직 국회의원이 하고 있는 거예요. 김용민이 벌써 재선인가? 아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보안 수사권을 폐지하려고 하는 그러니까 전당대회용이죠. 이제 온 나라를 전당대회를 만들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전당대회용이다. 정치권에서 하는 제도 개혁이라고 하는 게 늘 네. 어떠한 논란의 사회적 이슈에서 출발해서 분노로부터 출발하는 건 모두 다 알고 있을 거예요. 근데 제도의 어떤 수정이나 개정이라고 하는 건 분노로 출발하지만 그 도착은 이성으로 도착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근데 지금 이 야당과 대통령은 만약에 보안 수사권이 폐지가 되면 발생할 수 있는 그 비이성적 이슈와 사고들에 대해서 예고를 하고 있는 건데 지금 정청래 대표와 강성 어떤 일부의 의원들은 이 어쨌든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분노적 감정, 과거에 노무현 대통령이 뭐 당했었던 그런 분노적 이슈들 때문에 이 어떤 보안 수사권 폐지도 분노로서 해결하겠다라는 그런 뜻이거든요. 이건 말이 안 맞아요. 결국 이 귀결, 이 끝은 국민들의 피해로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고 가장 대표적인 예가 지금 장윤기 사건뿐만 아니라 제가 다른 방송에서도 누누이 반복적으로 말씀드렸지만 고유정 씨의 전 남편 살인 사건. 그것도 있고 이게 왜 그러냐면 처음에는 고유정 씨가 남편을 살해했는데 신고를 받고 출동한 사람 경찰이 조사를 해보니까 남편이 본인을 성폭행하기 위해서 방어 차원으로 우발적으로 찌른 거다라고 해가지고 그걸 믿고 그렇게 송치를 한 거예요. 네네. 근데 검찰이 아무리 봐도 이상한 거지. 그래서 고유정 씨의 핸드폰을 뺏어가지고 포렌식 돌려보니까 뼈 무게, 혈흔 처리 방법 이런 것들이 나온 거예요. 그래. 그래서 검찰의 보안 수사가 필요하다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일반 국민들도 피해를 보지만 진짜 진범이 국민 눈높이에 부합하지 못하는 형량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건 정의의 구현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 이런 상식적인 부분들을 이성적으로 예고하고 좀 그러지 말자라고 말하는 건데 여전히 지금 정청래 대표와 민주당 일부 의원들은 계속해서 분노에 휩싸여가지고 제도의 개혁을 해야 되겠다고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이건 맞지 않다. 이것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사건이 되게 많아요. 정인이 학대 사건도 마찬가지고 버닝썬 사건, 화성 연쇄살인 사건, 그렇게 많이 얘기하는 부산 돌려차기남 사건 등등등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례들을 좀 보고 이성을 찾고 여야가 함께 좀 머리를 맞대고 보안 수사권에 대해서 좀 냉정한 가슴으로 냉정한 머리를 논의해 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좀 그러니까 이게 결국 문제가 되는 게 뭐 개혁 다 좋다 이겁니다. 네. 그러니까 뭐 저도 뭐 검찰 개혁 동의하고 해야 된다라는 데에는 이견이 없었는데 이제 이 문제에서만큼은 지금의 방향이나 속도가 좀 우려스러운 건.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렸듯 구체적인 대안이 안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대통령께서도 이미 이재명 대통령도 수차례 얘기를 했어요. 이거 만약에 다 없애버리면 현장에서 생기는 문제, 어떤 예외적인 상황 어떡할 거냐. 거기에 대해서 어떤 대응할 수 있는 혹은 견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 아니냐. 이런 문제 제기를 현실적으로 계속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문제는 어떤 정치 논리에 계속 묻히고 어떤 정치적인 주장의 옳고 그름으로 이것이 마치 뭐 보안 수사권을 남기는 것은 검찰 개혁에 반대하는 사람처럼 이 꼴이 돼버리니까, 그러니까 그 동의어가 돼버리니까 이게 논의가 안 되는 국면에 들어선 거예요. 그러니까 네. 저는 그게 문제라고 봐요. 그러니까 이게 약간 정치 구호화 되게 되면서 어떤 생산적 논의의 여지 자체를 막아버린다는 거. 그러니까 반개혁론자와 개혁론자로만 나뉜다는 거. 이거는 사실 국민들의 삶에 끼칠 수 있는 영향력을 생각해 보거나 피해자들이 입을 수 있는 피해를 생각해 보면 이렇게 쉽게 어떤 흑백 논리로 나눌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고 봐요. 그럼 여기에 대해서 정말 보안 수사권을 폐지한다라고 하면 지금 제기되고 있는 만약에 이러면 어떡할 건데?
혹은 장윤기 사건처럼 이렇게 되면 어떡할 건데? 라는 문제에 대해서 저희가 확실하게 답을 할 수 있을 때 이 폐지도 주장을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지금 아무도 답을 제대로 못 하잖아요. 이상한 소리만 하잖아요. 뭐 피해자한테 책임을 지운다든지 아니면 뭐 언론에 알린다든지 이런 말도 안 되는 얘기만 나오니까 더 신뢰가 안 가죠. 대안이 필요하다. 예. 알겠습니다. 예. 보안수사권 뭐 폐지를 결국에 하는 건 아니겠죠? 설마 진짜로? 근데 이미 김민석 총리도 보안수사권 폐지에 대해서 뭐 원칙적으로 동의한다라고 했기 때문에 일단 상임위원회에서는 폐지로 가닥을 잡고 처리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거기에 반대하면 민주당의 강성 지지층은 김민석 총리 왜 민주당의 정통성을 부정해라고 하면서 표를 안 찍어줄 수 있기 때문에 약간 끌려가는 게 있어요. 근데 김민석 이게 총리가. 전당대회 이전에 통과가 될 요량이면 통과될 거고요. 전당대회 저는 그전에는 통과 이후면은 못할 것 조금 부작용이나 장윤기 사태 이런 것들을 민주당 내부에서 아니면 그런 가능성은 있죠. 김민석 총리가 당대표가 된 다음에 네. 나중에 말을 바꿀 수는 있죠. 이거 너무 조금 문제가 있을 수 있다. 보안사건 폐지에 대해서 조금 더 숙고해 보겠다. 내지는 좀 더 보완하겠다라고 말을 살짝 바꿀 수는 있는데 지금은 일단 전당대회 국면이니까 폐지하겠다라고 나가줘야 당원들한테 소구가 될 수 있다고 판단하나 봐요. 참, 예. 보기 안 좋네요. 예. 전당대회를 위해서 국민들의 마음을 이렇게 불안하게 만드는 것 자체가 보기 좋지 않은 것 같습니다. 검찰개혁, 보안수사권 관련해서 국민의 민심 저희 그래프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장윤기 사건 때문에 경찰에서조차도 거기에 또 블라인드라는 경찰을 인증을 해야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커뮤니티가 있다 그래요. 거기에 경찰들조차도 보안수사권 검찰이 해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쪽에 그리고 업무 과부하가 너무 심한 상태라고 하는 의견이 나오기도 하고 이 보안수사권에 대한 국민 민심 어떻게 보시는지 김수민 평론가님 말씀 좀 주시겠습니까? 네, 국민 민심이 벌써 심상치 않네요. 시사인 조사를 보니까. 예. 왜냐하면 제가 기억하기로 이재명 정부 초기까지만 해도 네. 하여튼 다 검찰한테 불리한 쪽으로 국민 다수가 응답을 했었습니다. 예. 근데 이미 지금 바뀌고 있는 거예요. 지형이 바뀌고 있고 여기 보니까 보안수사권에 대해서 폐지해야 된다가 27%, 유지해야 된다 55%, 이 더블 스코어거든요. 그러네요. 근데 진보층만 딱 봐도 폐지해야 한다 물론 더 많습니다. 49%. 근데 유지해야 한다가 3분의 1, 33%가 나왔어요. 예. 이걸 봤을 때는 앞으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보안수사권 폐지하면 안 된다. 이 의견이 더 커질 것이라고 보고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이런 얘기를 곧잘 하는 게 경찰은 믿을 수 있나. 경찰 권력으로 집중되는 것도 문제라고 이재명 대통령이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게 국민 평균적인 생각입니다. 저는 물론 많은 국민들도 그렇고 경찰이 예전보다 청렴하고 앞으로 청렴해질 거라고 믿어요. 수사 역량도 더 나아질 거라고 믿습니다. 예. 근데 완전하진 않은 거거든요. 그리고 제 식구 감싸기라는 건 어느 기관에도 있는 것이고 그런 상황에서 검찰에서 이걸 봐주지 않았을 때 이게 과연 위험하지 않은 것이냐. 실제로 또 수사 역량이 아무래도 검찰 쪽이 더 좋을 수밖에 없어요. 경험이 있기 때문에 예. 또 법률가들이고 네. 이런 거기 때문에 이걸 좀 보안 수사라든지 이런 걸로 좀 봐줘야 된다. 사건이 암장되는 걸 막아야 된다. 이런 여론은 높을 수밖에는 없다. 민변에서도 여론조사했더니 민변 변호사 다수가 보안 수사권은 존치해야 된다고 얘기를 그랬다고 했거든요. 하더라고요. 그리고 좀 최근에 몇 가지 사건들도 마침 터지고 있기 때문에 네. 저는 장담합니다. 만약에 보안 수사권 폐지되잖아요. 드라마 나옵니다. 나중에 드라마 나와서 드라마 대사에 뭐가 나오냐면 막 검사가 항의를 받아요. 피해자한테. 그러니까 검사가 저희도 보안수사 요구했다고요. 보안수사 요구했다고요. 저희가 할 수 있는 최대치가 요구라고요. 이 대사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정치인들도 조심하셔야 되는 게 한때 국민들이 검찰한테 너무 열받은 게 많으면 뭐든지 다 없애버리라고 하지만 막상 그때가 오면 실제로 없애버렸을 때 그때는 국민 여론 또 달라진다는 거거든요. 네. 이런 것들을 좀 주의해서 제도를 짜야 됩니다. 제가 김평론가님 말씀에 한 말씀 더 예, 덧붙이면은 해주십시오. 제가 오늘 이 이제 방송 들어오기 전에 이제 그때 속보로 나온 게 이제 그 강주 여고생 살인 예, 사건에 맞습니다. 그 이제 피고 이제 피자 이제 장윤기 그렇죠. 그 핵심 증거물이 케이블 타이예요. 이 케이블 타이가 다른 데서 발견된 게 아니고 장윤기 아버지 집에서 이게 발견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여고생을 살해하고 난 뒤에 그 핵심 증거물을 은폐하고 없애려고 그 아버지까지 경찰 하고 있는 아버지까지 또 경찰 동료들과
다시 공모해가지고 수십 차례 통화를 했다 그러더라고요. 증거를 갖다가 예. 은폐하고 예. 또 시간을 벌어주고 또 수사 기밀을 또 알려주고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경찰을 갖다 검경 수사권 조정을 통해서 경찰에게만 수사권을 일림했는데 원래 검찰의 순수한 기능은 경찰의 수사에 대한 견제 기능이거든요. 이게 인권이 침해당하지 않는지 안 그러면 억울한 사람이 생기지 않는지 이 수사 과정에서 그걸 마지막으로 챙겨보는 게 이제 검찰이었는데 그동안 정치 검찰이 너무 권력에 그냥 입맛에 맞추고 또 자신들의 그냥 무소불위의 권력을 유지하기 네. 위해서 국민들을 엄청나게 실망시키고 좌절시킨 저도 검찰 개혁에 아주 보수 진영에서는 제일 강력한 주자였어요. 예. 그렇지만은 저는 이재명 대통령을 일부 이해한 부분은 이제 10월달 되면 작년 9월 25일 검찰 해체 쇼를 갖다가 정청래 당 대표가 정부 조직법 개정안을 갖다 추석머리 밥상 위에 올립니다. 그랬잖아요, 예. 그죠? 그래서 그때 무리하게 그것도 했어요.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도 국정을 1년 이렇게 끌고 가보니까 앞으로 이게 검찰 조직이 이제 공소청으로 이제 공소 유지 기소 권한만 가지고 오는 건데 그걸로 가지고 행사사법체계에 이 엄청난 혼란을 갖다가 우리가 피해갈 수 있을 건지 네. 대통령도 장담하지 못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최소한의 정말 보안수사권 그것만 좀 검토해달라는데 그걸 매번 거듭찬 사람이 정청래 당대표예요. 오늘날 사실상 지난 1년 동안 이재명 대통령과 정청래 당 집권당이 불편한 사유 중에 가장 핵심 내용이 그거예요. 그럼 앞으로도 그럼 자 반도체 이 호황에 따라서 지금 이제 선언권의 반도체 투자를 엄청나게 SK나 삼성 하게 했는데 맞습니다. 신속하게 특별법을 가지고 이제 전력이나 용수 공급을 위한 여러 가지 조치를 할 건데 그럼 기존 민주당의 정책적 이슈 그런 어떤 틀에서 이걸 벗어나줘야 돼. 아까 얘기했잖아요. 제가. 네. 탈원전 정책 그것도 벗어나줘야 되고 4대 강보 해체 어떤 그런 입장도 이제 던져줘야 되고 그리고 근로시간 유연화 부분도 주 52시간 이것도 단력시간제 좀 변경 적용해가지고 예. 이런 반도체 기업들이 좀 숨통을 트여줘야 돼. 예. 그러려면 자기 친정집에 민주당이 더 큰 변화가 있었는데 정청래는 그 변화를 전혀 생각을 하지 않는 거야. 선명한 계획 정당으로서의 입장만 유지해야 되는데 이건 집권당의 면모가 아니라는 거지. 아하. 그렇구나.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이 정청래하고는 앞으로 당청 관계가 어렵다. 그 대타로 지금 김민석이가 나선 게 이게 다예요. 예. 그러네요. 그래서 뭐 이재명 정부 잠재 리스크 1, 2위를 다투는 부분에 보면은 뭐 대장동 대북 송금 사건 그리고 소위 친청계 등 민주당 내 다른 계파와의 갈등 이런 얘기가 좀 부각이 되기도 하는데 이런 부분에서 좀 이재명 정부가 객관적일 수 있어야 된다는 말씀을 한번 정리를 해보면서 요거 마지막 질문하고 좀 넘어가 볼게요. 정보통신망법 개정, 요게 입틀막법이라고 야당이 지금 반발을 하죠. 요거 구체적으로 뭐 어떻게 하려는 건지 이동학 최고 좀 말씀 좀 해주시겠어요? 온라인에서 성별이나 지역, 그러니까 본인이 선택하지 않은 것들로 인해서 이 뭐 댓글 폭력 당했을 경우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지하는 거죠. 그 기업을, 그 해당 플랫폼 기업을 그것들에 대한 의무를 부과하는 법이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지점에서 본인들이 계속해서 이 검열을 할 필요가 있다. 이런 부분들이 선을 넘어가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그거를 이제 좀 촉진시키는 법안이기 때문에 일단 시행을 하고 그것에 따른 부작용이 나타날지 아니면 뭐 좀 선용될지 이런 부분들은 좀 이거 시행된 이후에 좀 지켜보고 모니터링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김은영 대변인 이거 입틀막법이라고 반발을 하는 차원에서는 우리 대변인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요. 이제 이용자, 그러니까 뭐 네이버라든지 큰 대규모 플랫폼 같은 경우는요. 사전 검열을 할 수밖에 없어요. 네. 왜냐하면 문제되는 댓글 같은 경우는 사전에 지우지 않았을 때는 이제 업체도 다 벌금을 물어야 되고 책임을 지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문제 될 만한 건 다 지워야 되죠. 우리 헌법에 사전 검열 절대로 못 하게 돼 있고 민주당도 언론의 자유 주장하면서 얼마나 많이 그 사전 검열 옛날에 신문사들 언론사들한테 사전 검열 때문에 얼마나 많이 민주당이 같이 싸웠습니까? 네. 근데 이제 와서 사전 검열을 오히려 조장하는 법을 만든 거고 또 하나는 지금 이렇게 되면 입증 책임을 피해자가 질 필요 없이 무조건 글 쓴 사람들 다 처벌받게 돼 있어요. 네. 정치인들이 엄청 유리해지는 법이라니까요. 그리고 하나 더 나가서 그러면 제가 요거 이 질문 드릴게요. 그러면 이화영 지사 지금 연원술파티 없었다고 1심 판결 났잖아요. 네. 각종 친민주당 성향의 커뮤니티에서 나와 있는 연원술파티 있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 다 허위사실을 공표한 거예요. 이 사람들 다 처벌 대상이에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건 뭐 제가 걱정할 건 아니고 민주당
그런 기준 잣대를 어떻게 만들 거냐는 거죠. 이거 허위 사실인지 아닌지 그러면 1심 판결 기준으로는 허위 사실 맞잖아요. 네. 근데 민주당은 이거 허위 사실 아니라고 하겠죠 분명히. 그럼 이 사람을 지금 어떻게 처벌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은 본인의 지금까지 여당의 의원들이 했던 것들에 좀 이해관계 그렇죠. 소통하는 이거 얘기. 결국에는 민주당 정치인들을 위한 입법에 불과한 거예요. 이거 네. 이동학 최고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건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무책임하다고 생각해요. 일단 실행해보고 현장에서 혼란을 뭐 보고하자는데 민주당 지금 다 이동학 최고뿐만 아니라 지금 민주당은 다 그런 게 입법은 명확해야 되고 확실해야 되는 게 현장에 나가면 엄청난 파생효과 많아요. 아무리 잘 만들어진 법이라 하더라도 일선에 나가면 엄청난 혼란을 가지고 올 수밖에 없어요. 법이란 게 완벽할 수 없기 때문에 예측을 모두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최소한 줄이고자 수기 과정을 거치는 거고 법안 만들 때 신중하는 건데 지금 민주당 분들 태도가 보면 항상 일단 해보고 판례가 쌓이면 네. 그건 너무 무책임한 말입니다. 네. 저는 그건 무책임하다 근데 생각합니다. 지금 초점이 조금 잘못된 것 같은데 이게 그 법 조항이 4개예요. 크게 4가지 카테고리고 하나는 기업의 정보보호 책임을 강화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최근에 저희가 해킹 당해가지고 유출 고객들의 개인정보가 유출당하는 사건들이 많았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거를 좀 더 기업의 책임을 강화하는 법안 내용이 있고 그다음에 해킹이나 침해 사고에 대한 대응도 강화하도록 이제 조치를 취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불법 스팸 이거 강력 규제해라. 그러니까 이거는 소비자 측면에서는 훨씬 더 좋아지게 되는 법이에요. 그리고 이제 정보 보호에 대한 수준 평가도 이제 하는 것인데 이게 일반 국민에게는 향후에 지금 우리 해킹 사고라든가 이런 것들을 당했을 때 내가 대처할 수가 없잖아요. 그냥 기업이 뭐 그런 사정에 의해서 이미 빼앗겨 버렸다라고 얘기를 하면 개인이 뭐 뭘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집단 소송 같은 것들 지금 그 제도도 지금 보완을 해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일단 이 부분에 관해서 1차적으로 지금 법안을 이제 개정해가지고 지금 이제 촉발이 되는 것 같고 그런데 이제 야당에서는 지금 뭐 여러 가지로 혐오, 차별, 정보 규제 확대한다 뭐 그래서 온라인 허위 정보 그리고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킬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저는 이게 표현의 자유에 대한 토론도 지금까지 수백 년 동안 돼 왔어요. 지금도 여전히 되고 있고. 그래서 그 부분과 관련된 이 사안을 결국 판례로도 확정시키고 문화적으로도 우리가 인식을 함께 할 수 있는 끊임없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네. 지금도 팔로 무자로도 표현의 자유를 어떻게 60에서 자를 건지 40에서 자를 건지 이 부분에 대한 여전히 강론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법이 진행되든 안 되든 그리고 지금 이미 플랫폼에서도 일정 부분 문제가 되는 댓글들을 이미 삭제하고 있는 작업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 의무를 좀 더 강화하는 것일 뿐이에요. 네. 예. 그러니까 이제 알겠습니다. 허위 정보, 불법 정보, 조작 정보 이렇게 근절하겠다라는 예. 취지는 알겠는데 그 어떤 자율성 내지는 팩트 체크 기관을 먼저 네이버라든지 어떤 검색 엔진이라든지 플랫폼에다 먼저 맡기고 그 다음에 외부 검증 기관으로는 IFCN 인증받은 국내 언론사들을 대상으로 인증하겠다라는 건데 뭐 지정하겠다라는 건데 그 IFCN 인증받은 기관이 우리나라에서 2개밖에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게 하나가 뉴스미디어인가 하나 있고 또 하나는 JTBC입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댓글을 쓰고 사람들이 이렇게 전파하고 있는 본인들의 어떤 각종 주장의 글들에 대해서 팩트체크 여부를 JTBC가 구분하는 거예요. 그게 과연 맞느냐. 그게 과연 맞는지 모르겠어요. 죄송합니다. 지금까지는 대한민국에서 이미 자리 잡혀 있는 사법체계에 따라서 팩트인지 아닌지 명예훼손적 발언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구분했는데 네. 앞에 선결 어떤 구조와 과정을 두고 플랫폼과 모 언론사에서 팩트인지 아닌지를 구분해 버리면 글쎄요 정권의 영향을 받거나 지금 막 안 그래도 JTBC 같은 경우에는 많은 가짜 뉴스를 생산하고도 뭔가 사과를 안 하거나 이랬었던 이력들이 있잖아요. 대표적으로 예전에 BTS가 재계약을 앞두고 소속사와 뭐 돈을 얼마 주고 받는다 때문에 무슨 뭐 소송을 벌이고 있다고 얘기했다가 그게 알고 보니까 가짜 뉴스였었고 또 양양에서 뭐 선크림을 바르는 사람이 무슨 커피를 판다라고 했다 그게 또 양양도 아니었고 뭐 이런 뉴스들이 정말 너무나도 많거든요. 본인들도 실수할 수 있고 본인들도 허위임에도 그렇게 보도를 내는 이력이 있는 JTBC가 왜 국민들의 어떤 주장이나 댓글들에 대해서 팩트인지 아닌지 구분이 안 하는 거예요. 그게 일단 허점이 있다라는 거고 두 번째는 왜 자꾸 이렇게 엄벌주의로 가는지 모르겠어요. 네, 이렇게 뭔가 이렇게 처벌만 해야 된다. 허위 조작 정보 무조건 뭐 깜빵 보내야 된다. 뭐 과태료 매겨야 된다. 이런 사회가 과연 건강한 사회인가? 돌아봐야 될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제 가짜 뉴스나 딥페이크 이런 거 앞으로 더 심각해질 거잖아요. 네. 이제 그런 지점에서
자의적이고 아주 악의적으로 반복해서 이런 행동들을 댓글로 하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피해를 보는 뭐 정치인들도 피해를 보는 사람들도 있지만 일반인들도 피해 보는 경우가 많고요. 이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지금 뭐 정치인들이 뭐 이게 가짜 뉴스로 막 유포돼 가지고 실제 피해 보니까 그걸 가지고 고소 고발하는 경우들도 많잖아요. 개혁신당도 제가 볼 땐 그런 점에서 자유롭지 못해요. 그래서 문제가 있는 건 문제가 있는 거대로 대응을 해야 돼요. 그럼 대응의 근거를 만드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대형 플랫폼에 대한 규제나 이런 것들이 일단 의무를 강화하고 본인들이 그걸 해야 되는데 실제로 문제가 되는 사람들은 신고할 수 있도록 해놨어요. 그래서 그 신고를 받고 그 신고에 따라서 적절한 조치를 할지 말지에 대한 판단, 그리고 그것이 만약에 판단이 어렵다 그러면 이제 재판할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제가 볼 때 앞으로 개선책을 지금 찾아가는, 이것도 완벽한 해결책이 될 수 없지만 적어도 딥페이크 지금 최근에 뭐 우리 여당 정치인의 여성 정치인 얼굴 딥페이크 해가지고 성적인 또 이 부분으로 공격을 한 경우가 있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경우 그냥 다 그게 표현의 자유입니까? 그럴 수 없어요.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걸 우리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지점들까지도 다 옹호될 수 없는 지점이기 때문에 저는 이러한 법이 어쨌든 나중에 모르겠어요. 나중에 또 부작용이 일어날지 아니면 그래 뭐 이 정도로 가자라고 정해질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일단 해봐야 된다. 지금 너무나 악질적인 사건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근데 그거를 다 용인해야 된다? 그런 주장은 수용하기 어렵죠. 민주당 행사에서 네. 돌아가신 노무현 대통령의 얼굴을 딥페이크로 나는 여러분들을 지지하고 아니, 근데 이재명 그러니까, 후보를 지지합니다는 영상을 네. 만들어서 틀었는데 그건 가짜 뉴스예요, 아닌 거예요? 근데 그런 일도 있었네. 그 이상하잖아. 그러니까 왜 이거 함부로 규제하려고 하냐고. 허위 조작이라는 여러 가지 거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주관적일 수도 있어요. 네. 그러니까 왜 주관적이냐면 어떤 게 허위고 어떤 게 조작인지에 따라서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신념이나 머릿속에 있는 이 생각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거라니까요. 그래. 그게 기준을 명확하게 만들어 줬었어요. 아마 법원 판결을 기준으로 한다든지 뭐 그런 최소한의 기준을 만들어 놓고 법을 만들었어야 되는데 그런 것도 없이 만드니까 지금 아니 지금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법원 판결을 기준으로 한다고. 아니 근데 네. 법원 네. 그리고 제가 그럼 이거 어떻게 할 거야? 아까 1심 판결 나왔는 거에 대해서는 네. 이화영 지사 가짜 연합술 파티는 어떻게 할 거냐니까요. 아니 추후에 또 바로 잡으면 그러니까 되지.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추후 이렇게 쓰면 왜 안 돼요. 이동환 선택을 이동환이 만든 거 아니야? 죄송해요. 네. 그나마 말이 통하시는 분이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니 예를 이동환이 들면 지금 뭐라고 말하겠어요, 여기서? 이준석 대표 보고 엄마가 중국인이세요 이 얘기가 아직도 퍼지고 있어요. 그냥 그거 사실을 믿는 사람 많잖아. 그렇지. 아니, 근데 그게 악의적이잖아. 이번에- 계속 댓글 알았어, 올리고 알았어. 뭐하고. 알았어. 이번에 정통망법 네. 개정안이 아니어도 네. 명예훼손이나 모욕이나 이미 있는 형법의 법률로 의율할 수 있어요. 그게- 계속 이렇게 그게- 강화하는 식의 뭔가 네. 물론 뭐 이제 조금 더 이제 요걸로 상업적으로 돈 버는 사람들은 네. 재산을 몰수한다거나 이런 후속 조치가 필요하겠지. 근데 자꾸 뭔가 사회적 구조나 잠깐만 구제를 해봐. 그냥 한번 해봐. 그냥 이 정도는. 아, 무슨 뭐 모란 시장이야. 아니, 그리고- 시장 흥정하고 있어. 그리고 나중에 시장 이게 홍보하네, 지금. 부작용이 또 일어나고 이게 뭔가 또 실제로 이제 뭐 진짜 표현의 자유까지도 뭔가 침해하는 요소가 될 것 같다. 그때에 대해서 또 비판하고 그때는 또 우리가 감수하고 그래. 예고를 네. 하나 하자면 지금 이 책임지고 법안 가자. 민주당이 주도해서 만든 이 법안은 결국 민주당의 발목을 잡을 거예요. 나중에 아, 그렇게 이거 다시 보세요? 한번 뭐 전면 폐지하거나 개정해야 되겠다는 말 반드시 나옵니다. 이거 보세요. 역시 우리 멤버들은 이렇게 깊이 있는 말씀을 해주시니까 여러 가지 이게 서로 이게 뭐 의견이 조금 안 맞아도 서로 대화를 막 하면서 좀 티키타카 하고 의견 내놓고 서로 맞춰 나가고 또 발전시키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되게 의미 있는 토론. 고생하셨어요. 아니 해보고 잘했다. 아니 해보지도 이동환이 않고 안 내가 된다고 한 게 아니라 말해. 내가 해봤어? 해봤어? 해보기도 했어? 난 해봤어. 해보고 알았어. 그만. 여러분 내일 봬요.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했습니다.